이태원 클럽 바이러스하고 신천지 사태 때 바이러스 종류가 좀 다르다? 이 얘기 뭐예요? 네, 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라고 하는데 이 초기에 발견됐던, 그러니까 우한에서 발견됐던 게 S형, 그리고 그 S형이 변형돼서 중국 전역 그리고 이 우리나라 등 이 동아시아에 확산된 것이 V형, 그리고 이 V형이 또 변형이 돼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이제 G형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V형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G형은 뭐 해외에서 들어온 분들이나 G형이 있었지 내부에서 감염됐던 것은 다 V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V형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G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G형이 V형보다는 좀 전파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뭐 돌연변이가 나타났다 뭐 이런 정도의 위험은 아니고, 예. 근데 다만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 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소행성이 지구를 비껴갔잖아요. 네. 저는 충돌하는 줄 알고, 근데 뭐 달하고 지구 거리에 16배 거리를 지나쳤다니까. 한참 예, 네, 한참 멀죠. 멀리서. 이 네. 소행성 이름이 136795거든요. 그 어린 왕자 생텍쥐벨이 어린 왕자가 살던 행성의 이름이 B612거든요. 우리도 어린 왕자처럼 소행성을 하나 갖는다 치고 행성 이름을 한번 줘보자고요. 행성 이름이요? 저는 별 이름을 제 별 이름을 인생 모인으로 짓고 싶은데 인생 모인 별 이름을요? 아, 홍보 아니세요? 뭐 짓고 싶어요? 저는 무겁당. 무겁당으로. 무겁당. 네, 김중현으로 할까요? 김중현? 하나만 하세요. 무겁당 또. 저요? 예. 저는 별이 5개.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70형님이 또 문자 보내셨네. 네. 이분은 툭하면 문자 보내셔. 밖에 앉아 계시네요. 일구는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구나. 배고프네요. 네. 70형님 정말 그러실 겁니까? 네. 아는 게 없어도 먹고 싶은 게 70년생 많은데. 아닌가요? 글쎄 그런 것 70년생이에요. 같아요. 네. 자,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하가원 강사발 이 코로나19 확진자 뭐 계속 늘고 있어요. 많은 비판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로부터 고발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인천 학원 강사는 이태원 클럽 방문한 뒤에 이제 동선과 신분을 속여서 또 큰 혼란을 좀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감염이 됐고, 근데 이로 인한 N차 감염이 뭐 이제 3차, 4차 이게 이제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우리 방역 당국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인천뿐만 아니라 부천, 서울 등에서 이제 추가 감염자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어제입니다. 50대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인천 학원 강사에서 시작된 4차 감염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코인 노래방 영업을 중단시켰다면서요? 네, 이 이태원 클럽 확진자들 중에서 노래방을 통해서 전염된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래서 인천시가 앞으로 2주 동안 인천 지역에 있는 코인 노래방에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영업을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코인 노래방뿐만 아니라 그 일반 노래방도 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방문을 금지를 했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이 노래방이어서 또 마스크를 또 벗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전파 위험이 높다라는 이유인데요. 정부도 이 조치를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노래방 중에서도 이제 코인 노래방 더 이제 좁죠. 네. 좁거든요. 공간이다 보니까 이 인천에서 확진된 경우에도 뭐 접촉은 안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문고리 이렇게 여기에 검체가 좀 전달됐을 수가 있다. 먼저 그렇죠. 들어갔다 나온 손님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코인 노래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신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대응하기로 지금 네. 방역 당국은 부탁을 하고 있죠. 지금 코인 노래방을 저 뉴스 전문 채널에서는 자막으로 동전 노래방 이렇게 한글로 순화해서 썼더라고요. 네. 코인이라는 예, 코인을 동전으로 그것도 괜찮은 것 그렇네요. 같은데. 동전 동전 노래방. 그 코인 노래방 화면으로만 보면 어떤 박스 형태로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게 되던데 네. 두 분은 그런데 가본 적 있어요?
과거에는 저도 몇 번 이용한 적이 있죠. 아이들하고 갔을 때 상당히 또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래요? 그 공간이 약간 또 아늑하기도 해요. 네. 근데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밖에 있었죠. 저 혼자만. 그죠? 예. 네. 가족까지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 이건 너무 옛날 얘기죠. 뭐예요? 냉장고를 연다, 코끼리 넣는다, 냉장고 닫는다. 아니죠. 코끼리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이상한 코끼리를 사람이 넣는 되어버렸네. 방법. 냉장고를 코끼리만하게 만든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너 정말 이럴 거냐? 70대 또 어르신께서 네. 그 집합 금지 명령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어제 뉴스 시간에 제가 봤는데 강남에 이제 단란 지점을 서울시 합동 단속반이 이제 경찰하고 같이 가는데 마스크 안 쓰고 뭐 이래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전국에서는. 그 단란 지점 주인은 하소연을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장사를 못 했는데 또 문 닫게 하면 어떡하냐. 네. 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지금 확진자가 또 이태원 클럽발 또 학원 인천 학원 강사발 늘어나고 있거든요. N차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의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는 것을 전제로 해서 탑승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칙만큼 좀 잘 지켜주셔야죠. 네, 어쩔 수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더라도 명부 제대로 적고, 네,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이걸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소독도 잘 하셔야 되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워낙 엄중해가지고.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 확진자도 한 명이 더 발견됐다면서요? 메르스 사태 때 병원에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났던 것이 상당히 우려됐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번 경우에는 대형 병원에서는 확진자가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5대 병원 중에 한 곳이라고 일컫는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수술실에 들어갔던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지인분들이죠. 동료 간호사가 3명이 더 발생해서 총 4명인데 한 명이 더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서울병원도 수술실을 폐쇄하고는 했지만 좀 특단의 대책. 왜 병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까지도 이것이 감염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그렇고 각별히 좀 신중한 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그 이태원 클럽 바이러스하고 신천지 사태 때 바이러스 종류가 좀 다르다? 이 얘기 뭐예요? 네, 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라고 하는데 이 초기에 발견됐던, 그러니까 우한에서 발견됐던 게 S형, 그리고 그 S형이 변형돼서 중국 전역 그리고 이 우리나라 등 이 동아시아에 확산된 것이 V형, 그리고 이 V형이 또 변형이 돼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이제 G형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너 처음 듣네요, 그 얘기는.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V형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G형은 뭐 해외에서 들어온 분들이나 G형이 있었지 내부에서 감염됐던 것은 다 V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V형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G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G형이 V형보다는 좀 전파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뭐 돌연변이가 나타났다 뭐 이런 정도의 위험은 아니고, 예. 근데 다만 이게 G형이라면 이태원 확산의 원인이 이 해외 입국자 때문일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파 경로를 추적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이고요. 방역 당국이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상응이죠. 뭐 하도 준비를 많이 잘하고 제가 사탕 하나 드릴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귀에 쏙 먹지 들어오는 말고 이제 3살짜리 분석이네요. 아들 갖다 주세요. 네. 그거 먹지 마요. 집에 아들 갖다 줘. 네, 전에 세 살 아들을 주려고 했는데 네. 김경래 PD님이 뺏어 먹으셨어요. 뭐야? 이런 일이 야, 사탕을 또 뺏어 사탕을, 먹는단 말이에요. 네. 심의실에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심의실. PD가 출연자한테 사탕 줄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요. 출연자가 받은 사탕을 뺏어 먹는 PD가 세상에 다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뭘 받아본 게 없습니다. 아 제가 줬잖아요. 전에 네. 사탕. 하나 더 주십시오. 아 싫어요. 자, 학교 종일 땡땡이님께서 19형님 코끼리보다 큰 냉장고 있어요. 냉장 물류센터 가면요 빌딩만한 냉장고 있어요. 거 봐요. 아 있죠. 이래야지 코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냉장 물류센터. 네. 네. 아이디가 근데 재밌으죠. 학교 종일 땡땡이.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이 머무는 쉼터까지 압수수색을 해서 이게 마포구 여기 있는데 아닙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잉 수사 아니냐고요? 네, 이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그 어제는 이 서울 마포구 그 위안부 할머님 쉼터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이곳이 지난 2012년부터 이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그 위안부 피해자 쉼터이고요. 네. 이 고 김복동 할머님이 생전에 머무셨던 곳입니다. 김복도 할머니가 거기서 이제 영면하시고 그다음에 네네. 한 할머니 혼자 사시고 계시다며. 지금은 이제 93살 기론옥 할머님이 예. 혼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기를 이제 그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들어왔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일부 자료가 여기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정의기억연대 측은 그러니까 할머니 혼자 계시는 곳에 우리가 이제 자료를 요구하면 그거를 주기로 했는데 굳이 이렇게 오전에 들어올 필요가 있었냐 이렇게 네.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용사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자를 계속 비판하면서도 위안부 운동 자체를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분하는 거죠. MBC와 단독 인터뷰를 이용사 할머니가 가졌는데요. 윤미향 당선인을 절대 용서한 것은 아니라고 한 번 더 어제 MBC 뉴스에 나갔습니까? 그랬습니다. 강조를 했고요. 또 윤 당선인의 정치권 진출을 이제 거듭 비판하면서 이런 생각은 자신만 하는 게 아니라고 또 밝혔습니다. 네. 또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회계 처리가 투명하지 않았다.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을 했을 때의 내용 그대로를 재차 강조를 했고요. 하지만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번 논란과 갈등을 틈타서 위안부 피해자 운동 자체를 좀 폄훼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일부의 시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네. 역사 뒤집기 시도하는 이런 행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조선일보 단독 보도라고 이제 기사가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2016년 집단 탈북 사건 당시에 정대협이 탈북자들한테 재월북을 회유했다. 이를 근데 반박하는 인터뷰가 나왔어요. 네, 이 조선일보가 그 윤미향 당선인 그리고 그 남편이 그 2018년에 이 북한 류경 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위안부 할머님들의 이 안성 쉼터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 재월북하라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나온 거죠, 어제자. 네, 조선일보에. 맞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종부 프레임을 이제 그 씌우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관련해서 이 장모 변호사가 여기에 개입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이 장모 변호사가 바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오늘 이 장경욱 아침 변호사입니다.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하셨었죠. 장경욱 변호사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장모 장경욱- 변호사 안 해도 돼요. 다 알고 있어요. 네, 장경욱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뭐 직접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근데 이 장경욱 변호사 얘기는 그 사실 근데 이 류경 식당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정원에 의한 기획 탈북 그 의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이분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인터뷰를 이미 이 만나기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뭐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가 뭐 종북 프레임으로 정대협을 공격하느냐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뚱블리 정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상 기자, 네. 그저께인가 그 KBS 밤 11시 그 최욱 씨 진행하는 그 더 라이브에 네, 네. 근데 정기적으로 출연하시잖아요. 네. 그날 매주. 박지훈 변호사하고 출연하셨더라고. 네, 맞습니다. 다 저희 그 멋있더라고요. 무거운 녀석들 출연자분들 다 KBS에서 다 이렇게 빌려가는 거죠. 뭐 그런 셈이 있죠. 어디가 줍니까? 아, 제가요? 예. 아유 무거운 녀석들이겠죠. 당연히 네. 말씀을 제대로 안 하시네. 빨리 안 하네요. 근데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정상근 기자 아주 멋지게 나오더라고. 멋있더라고요. 분장도 하고 네. 옷도 아주 분홍색으로. 네. 저는 언제든지 먹을 거 주는 곳에 충성을 다합니다. 역시 이번 주까지는 무겁다인 거죠. 네, 네. 거기 KBS 가면 저 의상도 이렇게 빌려주고 그러나 보죠? 네, 의상을 빌려주시는데 맞는 게 있어요? 조달하느냐고 아주 곤혹스러워하시는 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TBS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아시죠? 아주 네. 편합니다. 자, 칼 858기 동체를 우리 정부가 네. 이제 인양하기로 결정을 했나 봐요. 먼저 이제 칼 858기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1987년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열리기 한 해 전에 성객과 승무원 115명을 태우고 이제 서울로 향하던 중에 미얀마 상공에서 추락을 했었죠. 네. 당시 이 대한항공 858기 이 폭파 사건이 김현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 87년 11월 30. 예. 제가 근데 날짜도 기억해요. 그때 이제 추락한 칼 858기가 이제 미얀마 안다만 해저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구 MBC가 보도를 했는데 정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양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런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대선을 얼마 앞둔 때였어요. 얼마 네. 안 앞둔 상태. 대선이 87년 12월 19일 날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네.
11월 30날 이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뭐 직전이었죠. 수많은 의혹들이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게 공중에서 폭발을 했는데 시신한구 그리고 유품 하나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폭파가 이루어져서 내용물들이 이제 파편이 튀었을 텐데 근데 뭐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블랙박스도 찾지 못했는데 이 서둘러 결론을 내렸다라는 네. 점도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줄을 쫙 그어야 되는데 밑줄 그어야 될 게 네. 있습니까? 이 김현희 씨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 이제 네. 부파 공장원들이 이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 김현희 씨 송환을 대선 며칠 전에 이 전격적으로 그랬죠? 네. 12월 초에 아마 했어요. 정확한 네. 날짜는 모르겠는데. 송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의문스럽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김현희 씨, 네, 이 별도 막 표시를 해야 되는데 네. 별 몇 개 그려야 돼요. 네, 김현희 씨 별 5개입니다. 별 네, 5개. 네, 계속 5개밖에 못 합니까?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리기 힘드니까요. 네, 이 김현희 씨가 이 폭발을 그 라디오 안에 폭약을 담아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 그 정도의 폭발을 일으키려면은 이 라디오 안을 텅텅 비운 상태로 폭약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당시에 라디오가 작동됐다라는 그 증언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의아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발 놀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유족들 진상조사 여전히 촉구하고 계시고 이게 좀 밝혀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대구 MBC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현장을 취재를 했었는데 수중 촬영한 네. 거 날개 같은 거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공중에서 완전 폭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시착을 동체 착륙을 시도했던 건 아니냐. 왜냐하면 상당히 모양새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엔진도 발견이 됐고요. 또 엔진 중에 하나는 날개가 붙어 있는 등 상당히 이게 공중에서 완파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또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0721님께서 이거 제가 괜히 트집 잡는 거 아니에요? 0721님 청취자가 왕 아닙니까? 맞습니다. 뚱커벨님 성객과 성무원이 뭐예요? 승객, 승무원. 네. 자 그리고 유족분들은 유품 하나라도 찾을 수 있을까? 좀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분들이 폭파 사고가 있은 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시신 수습 그리고 동체 확보를 요구하면서 오랫동안 좀 요구를 해오셨어요. 근데 네.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 대구 MBC가 동체를 찾아내면서 좀 기대를 많이 품고 계셨는데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 유품이라도 좀 하나 그렇죠.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정부가 대한민국 대표 미제 사건 중 하나입니다. 1987년 칼 858기 공중 폭파 테러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이 사건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이 사람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공작원 출신으로 알려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자 힌트 주세요. 1987년 대선 직전이라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줬었습니다. 당시 이제 칼 858기 폭파범으로 체포가 됐던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 북한 공장원 출신 정상훈 기자. 네, 힌트 좀 주세요. 김 씨입니다. 힌트는 뚱커벨 보고 주라 그러면 꼭 이렇게 하도급을 또 내려.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원청이에요. 알겠습니다. 제 하도급 그런 거 네. 없습니다. 네. 저는 2차 급이네요.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렸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뚱블리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배 소장이 곡 소개해 주세요. 진심원 부모 자식. 배 소장은 부모예요 자식이에요 물어보래요 김경래 PD가. 불효 자식입니다. 걱정을 말아라 걱정을 말아라 너희만 잘 살면 된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